안녕하세요.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투자와 포트폴리오라는 주제로 우리는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모르고 살아도 괜찮을까요? 투자를 몰라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솔직히 투자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 예금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다면 머리 아프게 투자를 공부하고 마음 졸이며 살 필요는 없겠죠. 문제는 노후에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할 순간이 오고 고정적으로 받던 월급이 사라지는 때 문제는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투자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투자가 무엇인지 몰라도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결정은 공간과 시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 등 작은 범위에서 좋은 결정이 국가나 사회에는 나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는 공간에서의 정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한국인이라면 한국 주식을 사야지 이렇게 누군가 얘기한다면 정의로운 것일까요? 물론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은 국적도 정의도 관심 바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단기로는 좋은 결정이 장기로는 나쁜 결정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단기로는 나쁜 결정이 장기로는 좋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타이밍을 잡아서 이익을 보면 그때는 기쁠 수 있으나 먼 미래에도 그것이 성공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곳은 아마존의 주가 차트입니다. 오른쪽이 전체 차트이고 왼쪽은 오른쪽 동그라미 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4000%의 상승, 밀레니엄 투자가 극에 달했던 시점, 90%의 폭락, 그 당시의 충격을 엄청나게 보여주지만 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보면 참 부질없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운명과도 같은 것이죠. 은행 예금은 투자일까요? 이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거나 혹은 종이돈으로 찾아서 장판 밑에 숨기는 것보단 좋겠지만 이것은 전진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것입니다. 왜 멈춰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을 잃지 않는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전함이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냐 투기냐 논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챗 GPT가 그려준 투자와 투기의 비교 그림입니다. 공통 교집합 부분에 암호화폐가 들어있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과연 투자와 투기를 어떤 종목이나 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주식은 분명 투기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많은 재산을 날리기도 하죠. 목적은 돈을 벌고 싶은 것인데 한 가지를 보태는 것입니다. 잃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면서 또 고수익을 노리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10년의 기간을 투자한다면 맞습니다. 정말 장기 투자이죠. 그런데 지금 90살이고 10년 이상의 시간이 더 남았다면 90살이어도 10년의 장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50살이라 가정해 봅시다. 50은 애매한 나이입니다. 젊지도 않고 노인도 아니고 그래도 아이들은 좀 키워놓았고 이제는 저축이나 투자를 조금 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은퇴하면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끝없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미 은퇴를 한 80살도 20년을 더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투자를 끝없이 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있는가와 그렇지 않은가는 남은 삶의 그림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하고 절대로 위험한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60살에 은퇴를 하고 3억의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억은 무척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면 매월 한 300만 원쯤 찾아 써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은행 예금 수준 3%의 투자를 지속할 경우 10년 만에 고갈됩니다. 6%의 수익이면 무려 2배의 수익률인데 고작 2년을 더 버틸 뿐입니다. 9%의 수익이었을 때 17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갈되지 않으려면 12%의 수익을 계속 발생시켜야 합니다. 이제 금액을 5억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첫 시작이 3억이 아닌 5억이 되었을 때 3%의 수익이면 19년이 지나면 돈이 고갈됩니다. 이제 6% 정도의 수익이면 그래도 30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60세의 기대 수명은 100세고 40년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찾아 쓰는 돈의 양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3억이라는 큰 돈이 있었지만 40년을 버티려면 찾을 수 있는 돈은 고작 109만 원뿐입니다. 300만 원을 찾으면 3% 수익으로 40년을 버티려면 무려 8억 3천만 원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저의 투자 수익률 목표는 언제나 8%입니다. 수익률이 8%일 때 300만 원의 돈을 죽을 때까지 매달 찾아 써도 괜찮은 금액은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역시 이 돈이 은퇴 시점의 목표 금액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단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3%라는 수익률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수익입니다. 여기에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엄청난 녀석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60세에 받은 300만 원과 70, 80에 받은 300만 원이 결코 같지 않겠지요. 3%는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수익률 목표는 8%입니다.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그래서 장기간 안정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많은 연금 계좌들은 너무나도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3%의 수익률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의 수익률이 이 수준이면 노후는 결코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연간 투자 수익률 8%는 그리 커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수익률은 엄청난 수치이고 제 투자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얻게 되는 수익률의 최소치입니다. 매달 50만 원, 한 해에 600만 원이라는 돈을 매년 투자해서 그 투자가 30년을 넘어가면 8% 수익률일 때 6억 8천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이 차이는 그때로부터 이후 10년을 생각하면 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단 10년 사이에 총액은 8억 7천이 더 늘어나서 무려 15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50만 원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40년을 투자할 수 있다면 15억이 생기는 겁니다. 은퇴 전에는 공격적으로, 은퇴 후에는 안정적으로 투자하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좀 허무합니다. 연간 수익률이 얼마면 공격적이고 얼마면 안정적일까요? 저는 8%의 수익률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도 결코 방법을 바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최초로 투자라는 것을 시작했던 것이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30년 전에 알았다면 아마도 저는 이미 엄청난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돈 걱정은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누구나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온갖 시행착오를 만났습니다. 단타도 해보고 상당한 금액을 물려서 의도치 않게 장기 투자도 하고 주식 차트라는 것에 침투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의 몇십 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분석을 하며 날밤을 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이런 멋진 차트를 보고 있으면 심장이 쿵쾅쿵쾅 거립니다. 어쩌면 인간이라면 당연한 호르몬의 반응일 것입니다. 나라면 이 시장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망해갑니다. 혹은 마치 도박에 중독되듯이 서서히 스며들며 피폐해져 갑니다. 차트를 보고 있으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행위가 쉬울 것처럼 보입니다. 20일 평균선을 돌파할 때 사서 다시 하향 돌파할 때 팔면
MACD, 볼린저, 피봇, 엘리어트 파동 이론, 너무나도 많은 차트 이론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러한 이론들에 심취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세 차익만을 추구하는 투자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인 결과가 좀 허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저 묵묵히 매수만 한 사람보다 수익률이 나쁘다면 당연히 허무하겠죠. 결코 팔 생각이 없는 주식만 산다면 사실 차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이 얼마든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투자가 결코 우리 자신을 갉아먹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시세 차익 투자나 장기 보유냐 단순한 비교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의 마음도 또 투자도 스스로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그저 누가 좋다고 하는 주식들을 몇 개 담아 놓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물론 투자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내가 나의 투자를 제어하는 힘을 키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투자는 시작도 포트폴리오이고 끝도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냥 투자라는 것 자체가 포트폴리오와 같은 말입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만약 하나의 자산에 몰빵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포트폴리오인 것입니다. 그 투자 행위 자체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최대의 투자 수익을 위해서는 어쩌면 몰빵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최대의 투자 수익을 줄지 모른다는 것뿐. 10년 전에 강남 아파트를 샀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비트코인을 샀어야 했다는 것을요. 늘 문제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